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영상이 일찍 올라왔죠. 어제도 말했듯이 일본이 골든 위크라고 해가지고 쉬는 기간이죠. 5월 며칠까지.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그 빨간 날이 있어가지고 뭐안 쉬시는 분도 있긴 하겠죠. 그래가지고 경기들이 일찍 있어요. 그래서 J리그랑 뭐 1야도 다 일찍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. 우리는 이 시간대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고, 다른 분들 이제 뭐 직장 다니고 일하고 계시긴 하겠지만은 뭐 우리는 빨리빨리 여기로 맞춰서 가야 되니까, 그래서 빨리 영상을 올려드린다는 거 참고하시고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, 그래, 2SC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들 가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도쿄 베르디 대 가시마. 일단은 뭐 라인업도 떴고 보고 왔는데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가시마가 이제 1차전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고, 경기 내용적으로 우위였고, 오늘 이제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. 뭐 가시마가 냉정하게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 해서 크게 뭐 수치적으로도 엄청 딸리는 그런 팀도 아니긴 하고, 현재 뭐 짱짱맨 아닙니까? 뭐 동부 서부를 나눴을 때 뭐 비교해봐도 뭐 짱짱맨 아닙니까? 무패를 달리고 있고 10승 2무.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다. 근데 이제 요 경기에서 거슬리는 부분은 그거죠. 그래도 도쿄베르디의 수비력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거를 뭐 증명해주고 있고, 나름 뭐 이 동부 리그에서는 뭐 2위에 달리고 있고, 홈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이 뭐랄까, 올 시즌 홈에서도 1패밖에 없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거슬리는 부분은 그거네요. 이 도쿄베르디가 가시마 상대로 정규 시간 내, 뭐 연장 가서 이런 거 말고 정규 시간 내에는 홈에서 연패를 당한 적이 없어요, 가시마한테. 그게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네요. 나름 뭐 탄탄한 수비력을 여전히 뽐내고 있다는 것도 맞고, 홈에서 1패밖에 없기도 하고.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가시마가 뭐 솔직히 반대로 보기에는 참 애매한 팀이긴 해요. 항상 그래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팀이기도 하고, 올 시즌 10승 2무 빵패에다가 맞긴 한데, 근데 그래도 뭐 가시마승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요연기는 언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베르디의 이 수비력이 탄탄한 모습도 보여주고, 가시마도 뭐 원정에서 그래도 공격적으로 나오는 애들한테는 점수를 잘 뽑아내긴 한데, 수비적으로 조금 플랜을 짜는 애들한테는 뭐 자기들도 클린시트는 할 수 있지만은 득점력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감은 있으니까 여기는 언더 보셔도 될 듯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시미즈 대 바렌 나가사키. 일단은 요 경기도 라인업 1시 경기라서 일찍 떠가지고 보고 왔어요. 2시 경기는 제가 라인업을 못 봤어요. 왜냐면은 시간이 제가 그 전에 켰기 때문에, 보통 2시 경기면 12시에 뜨니까. 일단 요 경기인데, 일단 기본적으로 바렌 나가사키의 이제 수비 라인들, 에가와 신도, 뭐 테루야마, 이런 친구들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죠. 그래서 좀 수비 쪽에도 공백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도 하고, 그리고 이거 주중 경기다 보니까 부분적인 로테로 돌렸고, 뭐 시미즈 같은 경우에 뭐 성적들이 엄청 나오고 있진 않아요. 근데 그래도 전 고베 감독이 맡고 나서 뭐 그냥 무난하게 가는 느낌. 뭐 스쿼드적으로 고베보다는 좀 딸리잖아요.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은 그 지금 뭐 100년 리그를 하고 있지만은 1부, 2부, 2부에서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 있잖아요. 이런 애들 힘을 잘 못 써요. 끼케야 뭐 미터 정도는 봐줄 만한데, 나가사키라든지 제프이나라든지 꼴찌를 이제 계속 기고 있기도 하고, 확실히 클래스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다. 올 시즌도 이미 원정에서 시미즈가 3대0을 잘 잡아주기도 했고, 그리고 오늘도 카피사파가 또 복귀를 했죠, 용병. 근데 이제 벤치로 시작하지만은, 그래서 여기는 시미즈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? 난 제프 유나 대 요코마리. 일단은 요 경기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.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이 동부 리그에서 요코마리 남자의 팀 아닙니까? 남자의 팀, 무승부가 없는 팀이잖아요. 그래서 승패로 좀 나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2부 빙단이 제프를 믿을 것이냐. 근데 이제 요코가 그래도 1차전도 2대0을 잡고 압도를 하는 경기라고 보여줬는데, 이 요코마리가 원정에서 성적은 매우 좀 별로 좋지 않죠. 그게 좀 거슬린다. 이거 뭐 홈이었으면 요코마리 갔겠죠. 근데 이제 원정이기도 하고 좀 애매한 감은 있긴 해요. 그래도 제프가 홈에서의 만큼은 성적적으로 2승 2무 2패 나쁘진 않으니까 승패로 가기엔 좀 애매하고, 두 팀이 이제 팀 컬러로 봤을 때도 결국에는 승패로 나뉜다 생각하고, 전술을 봤을 때도 그렇고, 오버 쪽으로 그냥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기는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고베 대 세레소인데,
일단은 고베 쪽에 지금 뭐 오기하라 정도 미정인데 그 나왔나 보자. 오기하라는 벤치에도 없네요. 빠지긴 했고 뭐 선발 보니까 오사쿠 유야, 모토, 사사키, 미스타, 사카이, 이데구치, 나카토, 히로세, 카이노, 야마카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고인간이 없네. 예. 우리 있네. 사사키 다이즈도 있네. 예. 괜찮은데. 아무튼 그렇고.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. 고베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 뛰고 왔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마치다보다 빨리 퇴근을 했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또 세레서보다 더 좋죠. 물론 저기 타 나라에 있었긴 하지만은 20일 날 경기하고 오늘 경기 거의 뭐 8일 만에 경기죠.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경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중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후달리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봤을 때 뭐 크게 문제 없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베랑 이제 오사카 맞대결했을 때 특이점도 있어요. 맞대결 해갖고 3연무는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경기 승패로 갈린다 생각하면 일정적인 부분도 괜찮고 홈에서 하는 우리 고베짱 고베짱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경기는 고베승 볼게요. 고베 잠겼다고요? 근데 라인업 봤을 때 고베가 정상적으로 다 기어 나왔어요. 많이 쉬었으니까 정상적으로 나왔나 봐요. 오늘도 늘긴 했지만 오사코 유야 뭐 한방 노릴 수 있는 친구고 나 사사키 다이도 나왔고 무터가 좀 사실상 지금의 핵심 아닙니까? 부상을 빠졌었는데 나쁘지 않고 코케유타 얘는 벤치가 있네. 예. 아무튼 뭐 라인업 상으로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.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아마 잠깐만 세레소 보자. 세레소가 요코야마 사쿠라가 오에이조 요시노 카가와 신지 키다 오사쿠루이 오히려 오사카 쪽이 좀 하자가 있긴 하네. 배당 내려가지 않을까 이거? 올라가서 잠기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잠기지 않을까? 라인업 상으로 봤을 땐 그런데 잠겼잖아요.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. 근데 라인업 봤을 땐 내려갈 것 같은데 배당 바뀌겠죠.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뭐 모르겠는데 내려갈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해외 배당 보면 되지. 내려가네. 내 말대로. 그냥 라인업 봤을 때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경기 나고야 대 오카야마. 아마 내려갈 거예요. 배트맨. 지금 몇이고 내려갔네. 1.68에서 1.61로 내려갔네. 정확하잖아요. 라인업만 딱 봤을 때 이거 내려갔다. 바로 내려가잖아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할게요. 다음 경기. 다음 경기는 나고야 대 오카야마. 자, 이 경기. 일단은 나고야 뭐 1차전에 1대1로 비겼습니다. 1대1로 비겼고 그 다음에 이제 나고야 뭐 오늘 중립이라 돼있지만 이거 나고야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뭐 의미는 없습니다. 그리고 오카야마 상대로 나고야가 그건 있죠. 뭐 경기 표본수가 좀 작긴 하지만 7경기 동안 정규 시간에 진 적은 없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최근의 흐름 자체를 봤을 때도 그렇고 뭐 멤버적으로 봤을 때도 나고야가 뭐 질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승무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고야가 기본적으로 지금 활약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잖아요. 멀티골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오카야마도 최근 성적들은 나배드 근데 그래도 골에 대한 이제 폭발성, 기대치, 그 다음에 수비적인 요소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나고야가 좀 더 낫죠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래도 나고야 승무 둘 중에 찍는 다음에 나고야 승이 맞지 않을까. 그 다음에 뭐 언어버 봤을 때 이 경기는 오버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오카야마가 원정에서 현재 무득점을 한 적은 없습니다. 무조건 골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 둘 다 골 받을 것 같아서 어제 그 입스위치 경기도 말했잖아요. 둘 다 골 받을 것 같다. 둘 다 결국엔 후반전에서 4골 박았죠. 그래서 배트맨은 그 전반승 이딴 거 좀 버리고 양쪽 득점 넣는 이런 거나 좀 넣어줬으면 좋겠구만. 이상 헛짓거리만 존나 하죠. 그래서 연기도 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. 그 다음에 가시와 대 도쿄. 일단은 가시아 쪽에 이거 몇 시 경기지? 3시가 2시가
셋이네. 그럼 아직 안 떴겠네. 일단은 가시아 쪽에 4시 경기구나. 가시아 쪽에 이제 기존의 쿠보 토지로 미드 빠져 있고, 그다음에 오늘 이제 주전 공격수 코이즈미가 오늘 경고 노도로 빠지죠. 일단 주전 키퍼도 뭐 미정이고, 도쿄도 지금 나카쿠라 빠져 있고, 엔도 이제 미정. 엔도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조금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엔도 케이타가 그래도 꾸준히 잘해주는 앞선 멤버 아닙니까? 얘가 좀 빠지면은 이 공을 몰고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감은 있긴 한데, 아무튼 일단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직전 이제 미토와의 경기에서 전반 뛰고, 미토란다. 그거 무슨 경기였노? 요코마리 경기였나? 요코마리 경기에서 빠졌었거든. 빠졌기 때, 맞나? 미토였나? 미토였나? 전반이? 아무튼 기억이 가물가물하노. 아무튼 미토였나? 아무튼 빠졌던 것 같은데,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. 그게 좀 아쉬운 감은 있긴 한데, 그래도 좀 더 타격적인 요소는 가시아 쪽이 맞지 않을까. 코이즈미가 물론 이 득점력에 관여 있어서 엄청 지금 기여를 많이 못하고 있는 건 맞긴 한데,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는 선발 아닙니까? 그것도 타격이 있다고 보고, 최근의 흐름 자체도 결국엔 도쿄가 낫다. 근데 이제 거슬리는 부분은 하나 이거죠. 가시아가 초반에 성적이 좀 안 좋았잖아요. 근데 그때도 불구하고 도쿄만큼은 잡았어요. 도쿄만큼은. 그때 이제 백년리그 그 시작하고 나서 가와사키, 뭐 베르디, 가시마 다 지고, 그 다음에 이제 도쿄 만나서 기똥차게 원정에서 이기고, 그 다음에 바로 또 제프 유나한테 지고 마치다한테 지고, 희한하게 도쿄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한 번 보여줬다는 거. 그 총 초반에 6경기 중에 딱 1승 했는데 그게 도쿄전이거든요. 그게 좀 거슬리긴 한데, 그래도 나름 뭐 도쿄 기세 자체가 괜찮고, 원래 우리가 알던 이제 원정 삐꾸 도쿄도 지금 올 시즌 자체, 뭐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백년리그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원정 무패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, 그래도 역배면은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도쿄 프렌 쪽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미토 맞죠? 미토 하니까 미토 나오네. 미토 대 마치다. 일단은 요 경기 1차전 자체 경기 내용적으로 뭐 생각했을 때도 뭐 미토랑 마치다 대결했을 때 뭐 비겼죠. 2대2로. 그때는 마치다가 홈이었고 오늘은 원정.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죠. 다들 아실 겁니다.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마치다는 이제 그 아챔 결승전 뛰고 왔죠. 근데 결승전 뛰고 온 뭐 날짜가 26일. 근데 이제 뭐 미토 뭐 도쿄랑 이제 경기했을 때 날짜 24일. 확실히 체력적으로 또 오세. 그리고 저기 그 사우디 갔다가 오기 때문에 또 체력적인 이슈도 있고, 경기도 아침 경기 많이 했잖아요. 뭐 20일 하고 26일 하고 오늘 경기하고 체력적으로 이제 붙일 수밖에 없어요. 심지어 1차전도 비겼고, 그리고 말했지만 2부에서 올라온 팀 제프 유나, 나가사키 얘네들은 바닥 기고 있긴 한데 미토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력을 좀 뽐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, 뭐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, 이 역배를 받았다면 미토 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전체적으로. 미토 풀.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사포로 대 후지. 이것도 라인업을 좀 보고 가고 싶었는데 이거 라인업은 떴잖아요. 2시잖아. 잠시 볼게요. 어디 있노? 안 보이노? 여기 있다. 일단은 수비 쪽에 나가노 쇼타, 그 다음에 유리도 빠지나? 유리는 돌아왔네요. 후지에다.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고, 사포로가 오늘 이제 주전 수비수 타카오료 빠지고,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네요. 걔가 없네. 근데 사라차트가 부상이네. 빠지네. 뭐 후지에다가 지금 제가 이 라인업을 보려 하는 이유가, 수비 라인에 나카노 쇼타랑 모리유리 둘 다 없으면은 냉정하게 수비가 뭐 안정감이 있다 볼 수 없죠. 주전 2명이 빠지니까. 근데 그래도 모리유리는 나오긴 하네요. 나쁘진 않은 것 같고, 뭐 일단 요 경기 자체 2부 리그는 항상 말하지만 매번 경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, 이게 배트맨이 맨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, 뭐 얘 넣었다 쟤 넣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치업에 따라서 최근 흐름을 보고 갈 수밖에 없긴 해요. 뭐 냉정하게 지금 흐름 자체에서 사포로가 뭐 연승 달리고 나쁘진 않긴 한데, 후지가 뭐 전체적으로 뭐 더 낫잖아요. 그리고 후지 자체가 이 올 시즌 뭐 기존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무패를 또 달리고 있는 팀 중에 하나기도 하고, 또 역배까지 받았다면은 그래도 후지 풀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? 후지 풀. 제리그2는 솔직히 뭐 최근 흐름을 보고 갑시다. 근데 잘 맞잖아요. 최근 흐름 보고 가는 게 맞다.
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경기 3부랑 붙었을 때는 좀 안 넣어주더라고. 그러니까 그게 있어. 3부에서 2부 올라온 팀 그러면 2부 2부끼리 한다. 그러면 이제 넣어주고. 아무튼 뭐 그래요. 그렇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잠깐만요. 다음 경기는 오미야 대 고우. 일단은 요 경기 오미야가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을 했지만은 얘네가 그 작년에 이제 뭐 신박하게 이제 레드 그 거기 지원받잖아요. 레드불 지원받기 때문에 조금 폭풍 영입하고 선수 정했는데 결국엔 일부 못 올라가가지고 지원을 좀 안 해주나 선수들을 좀 갖다 팔았잖아요. 앞에 있었던 이제 우리 대용병 친구들, 브라질산 친구들 다 뛰쳐나갔잖아요. 완전 다는 아닌데 이제 몇몇 나가니까 좀 희마리가 없어지긴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좀 사경을 헤매고 계시죠. 생경기다가 승리가 없고 반대로 고우는 그래 나름 연승을 연승이 한다 2승을 챙기고 있기도 하고. 근데 그래도 뭐 고우나 뭐 오미야나 뭐 솔직히 거서 거기지 않을까. 확실히 그래도 득점력 공격적인 이 축구는 계속적으로 구사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수비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. 고우가 이 뭐야 서부 B리그에서는 1위를 뭐 홈에서 달리고 있는 건 맞긴 한데 네, 원정에서는 확실히 많이 떨어지죠. 원정에서 뭐 경기를 엄청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5경기 동안 3골밖에 못 넣은 거는 좀 심하지 않나. 물론 실점도 3실점이긴 한데 그래도 오미야가 홈에서만큼은 득점력을 잘 뽑아내니까 그래도 오미야 쪽으로 한번 그래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기회지 않을까. 라인업은 안 봤어요. 라인업은 뭐 제대로 나왔겠죠.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경기 도야마 대 니카타. 이 경기 일단은 도야마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. 굉장히 잘 나가는 거 인정해줄 수밖에 없죠. 뭐 1차전도 3대2로 원정에서 이겨줬고 최근 폼도 솔직히 도야마가 뭐 니카타보다 꿀리건 없다. 물론 니카타도 최근 경기들 내에서 잘 지지 않는 경기들 많이 펼쳐주고 있긴 한데 좀 더 나은 건 도야마. 그래서 도야마 쪽으로 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. 도야마는 득점력 파워가 지금 확실히 좋은 상황이고 니카타는 잘 안 지고 약간 버티는 이제 수비적인 요소가 괜찮게 안정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누르지 않을까. 근데 거슬리는 건 그거예요. 거슬리는 건 항상 말하지만은 5연승 쉽지 않거든요. 5연승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뭐 최상위권 팀이니까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도야마 쪽 봅시다. 도야마승.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뭐야 확실히 팀들 성적과 정글이가 그러게요. 백년리그가 좀 다르긴 합니다. 한국인 2명 있는 구단 도야마요. 도야마 그 제가 말했잖아요. 옛날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정우영이 2명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작은 정우영은 저기 유럽에서 놀고 있고 늙었잖아요. 큰 정우영은 이제 도야마에 있죠. 그리고 한 명은 나도 잘 모르는 애다. 이상한 애 한 명 있던데 김뭐시고 잘 경기도 나오지 않은 것 같던데. 아무튼 뭐 그 친구 있습니다. 2명 맞아요. 도야마를 잘 하시네.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경기. 그쵸. 큰 정우영이요. 큰 정우영씨. 그 다음에 11번째 경기.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기 아닙니까? 꼬마 대 아스날. 몰라리 되면 해시고. 자, 이 경기 일단은 꼬마 바리오스랑 니코가 빠지죠. 루크먼도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있죠. 그리고 아스날은 이제 팀버 메리노 제외하고는 이제 풀핏. 뭐 좀 아쉬운 감은 있죠. 꼬마가 그래도 옵션적인 니코도 빠지고 그리고 루크먼이 좀 없는 부분이 거슬린다고 하긴 그렇고 그냥 좀 아쉽죠. 왜냐면은 이미 얘네들은 챔스 리그 스테이지에서 한번 붙었잖아요. 그때는 이제 아스날이 홈에서 이 꼬마 원정을 데리고 와가지고 개 처벌을 났잖아요. 4대0. 근데 그때랑 지금을 봤을 때 선수층 자체가 꼬마가 달라진 점이 크게 없죠. 그나마 루크먼이 이제 뭐 변화된 요소가 될 수 있긴 한데 아쉽게도 허벅지 아파가지고 못 나올 가능성이 크네요. 근데 꼬마는 좀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비축은 해놨죠. 왜냐면 그때도 말했지만 시메오네 감독이 솔직히 지금 라리가는 챔스권은 끝났어요. 바셀, 레알, 비아레알, 꼬마 이렇게 끝이기 때문에
뭐 경기 주중 경기라든지 뭐 챔스 갔다 와서 경기라든지 컵 경기 다음이라든지 이럴 때는 유스 친구들도 써주고 로테도 돌려주고 해가지고 체력은 잘 안배되어 있는 상태다. 그리고 그래도 썩어도 좋지. 홈에서의 꼬마 절대 무시 못하죠. 최근에 이제 성적 봤을 때 에이 꼬마 뭐 잘 못 이기던데 지던데, 근데 그건 다 이제 이 챔스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열심히 한 거고. 그래서 뭐 지난 이제 맞대 결과는 좀 다른 느낌이 될 수 있죠. 반대로 아스날은 뭐 체력적인 부분을 계속 갈리고 있죠. 챔스도 뛰고 리그도 지금 맨시티한테 따위 당할까봐 계속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, 주전들 계속 투입하고 있기도 하고,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오늘 아스날을 가기 위해서는 좀 힘든 감은 있죠. 심지어 또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꼬마 홈은 괜찮고. 그런 거 봤을 때 그래도 오늘은 그런 조건적인 부분과 최근에 이제 이 챔스에 포커스를 맞춘 꼬마 쪽이 또 역배기도 하고 프레임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꼬마 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언어버는 어제처럼 화끈한 경기는 안 나오겠죠. 본다면 언더가 낫지 않나. 근데 꼬마랑 아스날 여러분 아시죠? 여러분 둘 다 챔스 무관이잖아요. 챔스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. 그 파리랑 이제 미넨의 화력이 상당히 매섭긴 한데 이 둘 중에 누가 우승했으면 좋겠다. 얘네 둘이 한 번도 챔스를 우승한 적이 없거든요. 아스날도 그렇고 꼬마도 그렇고. 근데 파리든 미넨이든 누가 올라와도 매섭긴 해.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우승했으면 좋겠다. 근데 나의 이제 마음적인 요소로는 아스날이 했으면 좋겠어. 왜냐, 과거 항상 말하지만은 앙리 시절, 오투 시절 그때 팬이었거든요. 군어였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의 팬은 아닌데 그래도 챔스 우승하는 건 좀 보고 싶긴 하네. 옛날 팬으로서. 아무튼 오늘 이제 준비한 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그리고 내일은 정상적으로 옵니다.